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말씀을 드립니다. HLB 그룹주들이 본주 자체가 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생명과학은 사실 그 선전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생명과학은 증자라는 특수한 경우를 현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은 HLB 그룹주들의 흐름을 일단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생명과학에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HLB 그룹주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준일이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1차 발행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일 전 3거래일 종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리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권,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경청하시고 좋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제 5월에 접어들어서 6월 달에 크게 이슈를 가져갈 종목을 5월에 역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요건과 관련된 새로운 대박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경청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과학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생명과학이 물론 HLB 그룹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HLB 자체가 사실 잘 나가다가 이제 3.85% 내리면서 한 주간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단계적으로 주말 전에 그 금요일장에서 생명과학은 비교적 다른 어떤 HLB 그룹주보다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지는 않지만 덜 내렸다는 의미죠. 역시 하방 경직성이 대단히 강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HLB의 영향을 안 받을 것이냐? 그래도 받죠. 리보세라닙 물질과 가장 관련이 된 게 계열사 중에서 HLB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여하튼 영업일수로 따져가지고서는 이제 승인 발표 나기 D-6일 전이라고 봐야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긴급 재료가 나오게 되면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명과학도 긴급 매매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HLB 생명과학이라 꼭 문자를 주셔서 그런 비상 연락망 체제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자 꼭 주셔서 미리 그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자, 여러분,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강한 거는 덜 내리고 그 강한 급락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증자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1차 발행가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사실 HLB 생명과학의 증자를 HLB 그룹 쪽에서는 꼭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만일 이게 주가가 너무 내리가거나 그러면 증자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측에서는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발행가액과 관련한 결정, 이걸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산술 평균해서, 그러니까 기산일이 언제가 되느냐, 이걸 정확히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산일이 5월 10일 기준으로 3일 전이니까 바로 5월 7일이 됩니다, 여러분. 5월 7일. 그죠? 5월 7일이면
우리가 이번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영업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업일 전날에 5월 3일 같은 경우는 그 발행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덜 내린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5월 7일에 그 HLB 생명과학의 주가 자체도 1차 발행가액과 상당히 그 결정하는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도 HLB 그룹주들이 혹시라도 밀리더라도 이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상당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5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배당부, 맞아. 권리부 시세 날입니다. 즉, 이때까지 갖고 있어야 증자를 받기 때문에 증자를 받고 권리락 된 다음에 시세가 되게 올리잖아요. 그거를 노리는 그 매수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5월 8일도 주가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을 맞이하면 이때는 권리락이 되는 날입니다. 그죠? 네, 권리락이 되는 날이에요. 권리락이 돼서 그 권리락 기존 시세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세를 권리락 시세 기준 주가보다 좀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결국 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권리락 시세 대비해서 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생명과학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런 가운데 HLB만 또 자리 잡고 다시 터닝 포인트 만들면 HLB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도 좋은 모양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2차 발행가 결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또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권리락일 때 매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제 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는 시기를 저울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신주 인수권을 이제 확보를 하신 분들이 권리락일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주 인수권의 매매권을 우리가 나중에 요걸 또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은 여러 가지로 유두리가 많다 이거예요. 신주 인수권을 이용을 해서 매매할 수도 있고, 또 권리락 이후의 시세를 보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잘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HLB의 다른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돼서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리보 감넬리주맙의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건도 긍정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긍정 영향을 받냐면요. 사실 HLB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급등을 하면서 피날레를 장식하고 갔어야 급락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선 조정을 보였다가 횡보 등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HLB 측면에서 물량 나오는 거는 개인들의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외인들은 오히려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소심한 개인들이 물량을 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개인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그렇다면은 승인된 다음에는 개미들이 엄청 들어올 수 있고 그 힘이 주가를 땡길 수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 이제 외인들의 매매 시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승인 전에 주가가 미리 선조정을 보이면서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이제 외자도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죠? 해외 국부 펀드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승인이 나면 매수세가 이 확실성을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과거에는 임상 재료가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하고 뭐 그랬지만은 최근에는 여러분 제약바이오주들이 임상하는 것만으로 그 재료만으로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기대감보다는 결과물을 보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HLB 같은 경우도 승인허가 떨어지면 오히려 선조정을 받고 시세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생명과학도 역시 HLB의 흐름을 쫓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LB 자체가 여러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흔들리고 있지만 급락 패턴이 나올 차트가 아니죠. 10일 정도 걸쳐서 한 10만 원대 유지하면은요, 21선이 절대 꺾이질 않아요. 그러면 주가는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승인 후에 위쪽으로 터질 걸 기대하고 있지만, 이게 HLB가 상투를 치고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투를 치려면 급등을 했다가 피날레 장식하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 패턴이 HLB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유럽 품목 허가권의 재료가 등장이 될 거다. 생명과학으로서는 그게 큰 모멘텀이 될 거다. 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유럽 판권이나 일본 판권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과학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유리한 여러 가지 건이 지금 현재 포함이 많이 돼 있어요. 뭐 증자를 했던 초반에는 좀 어려웠지만 오히려 증자를 함으로써 전략을 많이 여러 각도로 펼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그 전략을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거꾸로 하지 않는 적절한 타이밍에서의 매매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계속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리보 캄렐리주막 긴급 그 뭐 승인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때 그 흐름을 보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긴급 정보가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음 주 한 주간으로 접어들었다 이거죠. 그 긴급 매매 사인도 필요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부분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략은 필요한데 그걸 거꾸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서는 낭패입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HLB 생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수혜를 드립니다. 네, 꼭 그 참조하시고요.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요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